달순의 라이브입니다. 네, 유럽 축구 이적 시장 보고서 오늘은 첼시 편입니다. 네, 첼시 편인데 사실 첼시는 복잡하진 않습니다. 여러분 다 아시죠? 첼시가 왜 복잡하지 않은지. 새 시즌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? 선수를 막 영입하거나 뭐 이렇게 변화를 주는 건데, 첼시는 아시다시피 예전에 뭐 영입하는데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해가지고 징계가 내려졌습니다. 일단 두 번의 이적 시장에서 앞으로 선수를 영입할 수 없다라고 지금 내려왔고, 물론 이것 때문에 이제 첼시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 징계를 좀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, 어쨌든 현재로서는 첼시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첼시는 현재 떠난 선수는 있는데 영입한 선수는 뭐 그닥 정도죠. 일단 떠난 선수 누구죠? 이 첼시의 어찌 보면은 뭐 공격의 전부, 혹은 프리미어리그 전체를 통틀어 놓고 보더라도 그야말로 이 월드 클래스 아니면 월클? 아자르가 레알로 떠났습니다. 이 아자르가 빠졌다고 하는 건 사실은 그 지난 시즌 우리 막 혼자르 이런 얘기 했잖아요. 첼시 어려울 때 이 아자르가 혼자서라도 막 하면서 혼자르 그렇게 팀을 좀 운명을 좀 막 바꾸거나 막 해봤는데, 이 아자르가 좀 떠났고, 수비 쪽에도 게리 케일이 떠났습니다. 물론 케일은 좀 부족하긴 해. 어쨌든 게리 케일도 수비 쪽에서 이제 떠났기 때문에 베테랑이. 이런 상태에서 첼시가 그럼 영입은 누가 됐을까요? 뭐 별로 없습니다. 원래 이 플리식 선수가 지금 이제 데려왔는데, 원래 영입을 했던 선수인데 지난 시즌에 임대 보낸 거잖아요. 그러다가 이제 제대로 데려온 거고요. 뭐 새로운 영입이라 볼 수는 없겠죠. 하지만 물론 뭐 전력에는 새로운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. 코바치치 같은 경우도 아직 징계 문제가 완전히 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 이적이라고 하는 형태로 팀에 남겨놨습니다. 자, 이 정도 빼놓고는 뭐 그다지 뭐 큰 변화가 없습니다. 뭐 바추아이 같은 선수들도 이제 이렇게 임대 보냈다가 좀 복귀시켰는데, 첼시가 선수를 영입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첼시가 선수를 보강할 수 있는 합법적인,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?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. 임대 보낸 선수들을 전부 다 다시 돌아와라고 하는, 다시 집으로 불러들이는 그 방법밖에 없는데, 이렇게 바추아이라든지 이런 몇몇의 선수들, 임대 보냈던 선수들, 그다음에 바카요코 이런 선수들을 다시 이제 불러들이는 이런 형태를 좀 쓸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어쨌든 첼시가 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데,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첼시의 변화가 있습니다. 그것도 적지 않은 변화. 뭘까요? 바로 감독이 바뀌었습니다. 물론 뭐 선수가 바뀌고 선수를 보강하는 것도 크겠지만, 이 전체 선수단을 통제하고 조율하고 또 컨트롤하는 이런 감독이 변했다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전력에 또 굉장히 중요한 변수잖아요. 누가 왔느냐? 램파드가 왔습니다. 이 첼시의 전설이라고 볼 수 있겠죠. 물론 뭐 램파드는 웨스트햄 뉴스 출신이긴 한데, 실제로 커리어의 상당 기간 10년 넘게 첼시에서 뛰면서 첼시의 전설로서 또 입지를 굳혔기 때문에 이 램파드가 돌아온 것은 굉장히 큰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램파드가 어떻게 할 것이냐, 이거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, 여러분 좀 어떠시나요? 지난 시즌 그 사리 감독이 끌어갔는데, 사리 감독이 지난 시즌이 이럴 수 있나? 이렇게까지는 좀 그렇지 않나요? 왜냐하면 프리미어리그에서 3위, 챔스 출전권 얻어냈고, 또 유로파리그 우승.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 뭐 결과가 나쁘지 않은데, 첼시가 감독을 좀 너무 많이 바꾸는 것 같지 않아요? 첼시가 지금 그러니까 로만 체제 됐었던 2000년대 초반에 무리뉴 감독 시대, 무리뉴 감독이 2007년 팀을 떠나고 나서 임시 감독 다 포함을 해서요, 떠나고 나서 몇 명의 감독이 왔다 갔다 했냐면, 이번에 램파드 감독이 14번째 감독입니다. 물론 뭐 임시 감독 다 포함해서요. 자, 그러면 2007년 무리뉴 감독이 떠난 다음에 중간에 다시 무리뉴가 돌아오기도 했지만 그걸 다 포함한 겁니다. 14번이라고 했는데, 그럼 2007년 떠났으니까 지금이 2009년, 그러면 12년? 맞죠? 12년 동안 14번의 감독이 왔다 갔다. 아무리 임시 감독 잠깐 뭐 있었던 감독을 포함하더라도 대충 1년에 한 명씩 감독이 지금 댕강했다는 거 아닙니까? 좀 심하게 좀 바꾸는 듯한 경향이 있어요. 물론 뭐 사리 감독에 대한 평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저도 뭐 달순에 하면서 또르지뉴 왜 깡태를 그렇게 써? 뭐 이런 것도 있었죠. 이거 전술이 이렇게 좀 뻔해, 좀 바꿔봐, 변화에 따라서, 이런 것도 있었지만, 그래도 어쨌든 프리미어리그 3위 그리고 유로파리그 우승을 했는데 또 한 번 땡 하는 거는 좀 첼시가 너무 좀 그런 거 아니냐. 그 전에 이제 콘테 감독, 또 사리 감독 계속 좀 그런 이제 변화들이 있는데, 이런 상황 속에서 램파드가 왔습니다. 여러분들
램파드의 나이를 아십니까? 78년생입니다. 저보다도 한참. 네. 어쨌든 만으로 41 아주 젊은 지도자죠. 진짜 뭐 첼시에서는 레전드죠. 네. 10년 넘게 뛰면서 우승, 프리미어리그 우승 3번, 챔피언스리그 우승 1번 포함을 해서 우승만 13번 모두 첼시에 뛰면서 이렇게 했고요. 여러분들 그리고 사실 뭐 램파드 하면 뭐가 제일 유명하나요? 선수들 램파드 가장 유명한 것은 미들라이커. 미드필더인데 골을 엄청 넣는다라고 해가지고 미들라이커, 미드필더와 스트라이커를 합친 이거 누가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냐 자꾸. 자 어쨌든 미들라이커라고 하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면서 엄청나게 골을 넣었었죠. 그럼 정말 많은 활약을 했었는데 이 미들라이커 램파드가 선수 현역을 다른 팀에 가서 은퇴한 이후에 지도자가 어디서 됐냐? 바로 더비 카운티에서 됐습니다. 자 2부 더비 카운티를 지난 시즌 맡아서 이제 끌어왔는데 이게 램파드의 감독 첫 시즌입니다. 램파드가 첼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뭐 이거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첼시의 레전드가 와가지고 속속들이 모든 걸 다 알고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철학도 이해하고 운영 방침도 이해하니까 잘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긍정적인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2부하고 프리미어리그는 다를 텐데 더비 카운티하고 첼시는 좀 다를 텐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얘기하는 대표적인 인물 첫 번째 첼시의 모든 걸 알고 있어. 누가 얘기하죠? 다비드 루이스. 사회생활 잘합니다. 다비드 루이스가 얼마 전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. 그는 첼시의 DNA를 모든 걸 알고 있는 존재다. 사회생활 하는 거죠. 네, 그래서 램파드 감독의 부임을 격하게 환영한다. 다비드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너무 빨라. 이건 램파드도 그렇고 첼시도 그렇고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걸 누가 얘기했을까요? 첼시에서 또 뛰었던 프랑스 출신의 뿌띠 같은 경우는 이거 좀 빨라. 이거는 첼시와 램파드 모두에게 좋은 선택이 아닐 거야.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어쨌든 뭐 뚜껑은 열어봅시다. 자, 뚜껑을 열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첼시가 뚜껑을 누구랑 여는지 아십니까? 이번 시즌? 새로운 시즌에? 맨유와 뚜껑을 엽니다. 그것도 원정을 갑니다. 부담감이 상당할 겁니다. 선수 영입에도 지금 좀 어려움이 있고 감독은 지도자 경험 이제 두 번째 시즌을 첼시에서 맡아가지고 이제 뚜껑을 맨유가 열어야 되는데 어쨌든 근데 뚜껑을 여는 걸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뭐가 남나요? 램파드는 어떤 축구를 하지? 이거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? 그렇잖아요. 그래야 우리가 지금 어차피 선수 변화평은 클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선수 영입에 대한 어떤 뭐 크게 변화를 좀 짚기는 어려우니 그럼 램파드는 이제 어떤 축구를 하느냐 이걸 좀 봐야 됩니다. 램파드가 지난 시즌 더비 카운티에서 보면 포메이션적으로 놓고 보면 두 개를 가장 많이 썼습니다. 뭘 썼냐? 4-3-3 혹은 4-2-3-1을 많이 썼는데 요 두 가지 정도에서 선택될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이게 또 어떤 선수들이 뛰었나 이렇게 좀 봤더니 허리 쪽에 예를 들면 톰 허들스톤 기억나요? 옛날에 이렇게 머리 이렇게 막 길러가지고 머리 잘랐더니 갑자기 삼손처럼 쭉 못했던 친구 톰 허들스톤이 있고 그러니까 피지컬도 다 좋고 막 이렇게 좀 파이터형이기도 하고 이렇게 있어. 또 하나 누구? 블래드리 존슨. 그러니까 확실히 피지컬적이고 그래서 힘이 있고 뭐 이렇게 좀 밀어붙이는 스타일의 선수를 중미로 좀 배치시켜 놓은 다음에 4-2-3-1 같은 걸 좀 많이 쓰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요 형태를 가져가 있다.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. 왜 이거를 램파드가 좀 많이 쓰지? 그랬더니 자기 때 그랬잖아요. 무리뉴 감독 때 첼시나 이렇게 놓고 보면 램파드 쓸 때 옆에 누구 있었어요? 애쉬앙 같은 선수들 딱 갖다 놓고 또 하지만 기술적인 선수 딱 갖다 놓고 경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무리뉴 감독이 나중에는 뭐 예를 들면 그런 선수 한 명 꼭 넣어요. 무리뉴 감독 축구는 마티치를 나중에 넣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중앙 쪽에 약간 좀 하드워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막 몸빵하는 선수 피지컬적으로 하는 선수 넣죠. 그래서 중앙 쪽 미드필더를 일단 두껍게 세놓고 거기다가 좀 이렇게 파워풀한 선수들 한 명 집어넣는다. 옛날에 자기가 같이 뛰었던 뭐 애쉬앙이라든지 아니면 무리뉴 감독이었던 마티치 이런 이제 흐름들이 쭉 이어집니다. 이 축구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허리 쪽에서 볼 점유율을 상당히 높게 유지하는 걸 좋아해요. 지난 시즌 더비 카운티가 2부 리그에서 중앙 쪽에서의 볼 점유율이 전체 볼 점유율 있잖아요. 평균 점유율이 5위였습니다. 5위. 네, 되게 높은 편이었어요. 중앙에서 확실히 볼을 오래 줬는다라고 하는 걸 느꼈고 그 경기장을 왼쪽, 중앙, 오른쪽 이렇게 3등분해서 세로로 나눴을 때 허리 쪽, 그러니까 이 가운데 레인에서 볼을 공격 전개를 굉장히 분포도가 높습니다. 그러니까 사이드를 활용하기보다는 허리 쪽에서 상대적으로 물론 사이드 많이 쓰는데 다른 팀들과 놓고 봤을 때 가운데 쪽에서의 볼 점유율을 상당히 높게 가져가는 팀이다. 그러니까 확실히 램파드가 자기가 선수 시절 때였던 플레이
를 딱 생각하시면 아 램파드가 이런 축구를 하는구나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. 자 여러분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다음 시즌 첼시의 가장 큰 변화는 어디서 일어날까요? 중앙 미드필더에서 이루어지겠죠. 중앙 쪽에서 자신이 가장 중점적으로 여기는 부분이고 가장 또 그 위치에서 그 강점을 좀 보이는 특징 개성이 나타나는 그런 부위된다 위치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이 중앙 쪽에서 많은 이제 어떤 변화라든지 아니면 승부수 카드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그래서 거기 미드필더 자원이 누구 있지? 이렇게 좀 봤어요. 그랬더니 자 조르지뉴, 네, 캉테, 그다음에 이제 AC 밀란 임대에서 복귀한 바카요코, 그다음에 코바치치, 그다음에 바클리, 그다음에 드링크워터는 지난 시즌 뛰었냐? 잘 안 보이던데. 자 이런 선수들이 현재는 있습니다. 뭐 나이어리 선수들 이렇게 빼고 대충 이렇게 있는데 일단 저는 캉테의 주 포지션 복귀 예상합니다. 康테가 사리 감독 체제에서 이렇게 약간 메잘라식으로 공격까지 전개했던 거 말고 안정적으로 과거의 어떤 애쉬양이 했던 플레이와 같은 형태로 거기로 원래 주 포지션으로 좀 복귀할 거라고 봅니다. 그럼 나머지 한 포지션이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. 그 위치가 누가 될 것이냐? 저는 뭐 드링크워터가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 같고요. 조르지뉴를 어떻게 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조르지뉴를 전 그 위치에 써도 된다고 봅니다. 기술이 있기 때문에. 지난 시즌 사리볼 감독 체제에서 조르지뉴의 그 위치에 대한 비판은 뭐였냐면 쓸 수는 있어요. 그런데 캉테를 위로 올렸으니까 조르지뉴에게 너무나 많은 하중이 걸렸잖아요. 수비가 안 돼요, 조르지뉴는. 근데 수비적인 위치에서 갖다 놓고 공격까지 하라고 하니까 공격 전개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되고. 그러니 캉테를 내려서 조르지뉴와 그 4-2-3-1에서 그 중앙 미드필더 둘을 세우는 가능도 가능할 것 같아요. 혹은 근데 요거는 사실 바카요코가 중용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. 지난 시즌 사이버 감독 체제에서 그냥 보냈잖아요. 원래 바카요코가 이제 모나코에서 왔는데 잘 못하니까 밀란으로 임대 보냈단 말이에요. 이제 복귀시킨 상태인데. 근데 사실 바카요코가 캉테 같은 선수가 옆에 있으면 자기 역할을 좀 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램파드 감독이 중앙 쪽에서 볼 점유라든지 중앙 쪽에서 어떤 압력 같은 거를 좀 중시 여긴다고 한다면 바카요코의 중용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바카요코가 떠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네요. 그래서 바카요코가 뭐 팀을 떠나면 뭐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. 근데 지금으로서는 캉테는 있고 그 파트너가 누가 될 것이냐는 조르지뉴 괜찮다고 보고 바카요코 카드도 괜찮다고 봅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약간 깜짝 카드가 암파두 같은 선수들. 근데 암파드는 원래 센터백도 보고 수비형 미드필더도 봅니다. 그래서 암파두가 약간 중용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. 지금 이런 전술적인 흐름을 놓고 보자면. 그래서 뭐 추가적인 지금 영입이 어렵기 때문에 물론 뭐 코바치치나 뭐 바클리나 이런 선수들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주는 안 될 것 같고 아니면 위로 올려 써버리든지 이렇게 될 것 같고 이런 걸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의 이제 고민 요거는 이제 램파드 감독의 전술적인 특징과 맞물려서 중앙 미드필더의 승부수, 중앙 미드필더의 어떤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의 아주 현실적인 고민은 아자르의 빈자리예요. 이거 어떻게 하나요? 선수 영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 아자르의 빈자리는 좀 메우기 어려울 것 같은데. 지금으로서는 그쪽에 있는 선수가 바추아이 임대 복귀한 그 다음에 18살의 오도이와 같은 선수들이 있죠. 기존의 선수들 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윌리안이 다 메워야 되나? 페드로? 지루를 내릴까? 그래서 이 위치는 정말 큰 고민이 될 것 같고요. 그러면 아자르 혼자서 했던 것들을 어떤 전술적인 해법으로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뭐 로프터 치크와 같은 선수들을 위로 올렸으면서 오도이를 세컨으로 가는 것도 좀 괜찮다고 보고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 일단 뭐 램파드 감독이 지난 시즌 더비 카운트에서 되게 잘한 것도 알겠고 그리고 왜냐하면 뭐 신격을 걸면 플레이오프까지 끌어올렸으니까 그리고 또 다비드 루이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약간 사회적인 발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팀을 잘하는 DNA를 다 아는 감독입니다. 이런 것도 참 좋은데 조금 성급하게 내려온다는 느낌도 있어요. 지금 시즌 시작해가지고 램파드 감독이 프리미어리그 첫 시즌이고 감독으로 따져도 두 번째 시즌일 텐데 그 중압감이 상당할 것 같고 지금으로 부르면 좀 그렇지 않아요? 그리고 선수 영입을 할 수 있는 돈이나 좀 쥐어주면서 선수 영입할 때 좀 이렇게 레전드를 좀 대우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갑자기 막 데려온 것 같아가지고 근데 램파드 화이팅, 첼시 화이팅, 지현이 형 하여튼 잘해요. 네. 자, 좋아요, 구독 걸립니다. 알람 들어갔어요.